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명희 작가님 모셨는데요. 여러분께 처음 소개를 드립니다. 일단은 책을 좀 올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간이 먼저 이렇게 맨 얼굴에 독립운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전작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까지 이렇게 두 권을 앞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요. 저희가 이번 주 월화수에 걸쳐서 진명희 작가님과 인터뷰를 미리 예고한 바가 있었죠.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뉴델리에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카메라 보시면서요. 이쪽을 보면서 네, 그 소개만. 이게 안 해봐가지고 그냥 뭐 작가님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되죠. 지금 리허설 하시는 거고. 지금은 생방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생방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한 700여 분께서 지금 이렇게 반가웠게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그렇게 세게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정작 작가님은 굉장히 또 이렇게 유순하시고 그런 이미지시네요. 저는 이 책이 그렇게 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세다 느꼈냐면은 좌파들이 자기들 선동을 위해서 그렇게 막 영웅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내놓으셨잖아요. 좌파들의 공격이 이어질 게 뻔한데도 이런 책을 내놓는다는 것은 엄청난 좀 이렇게 깡이라죠. 그런 좀 뭐랄까 자신감이나 용기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좀 뭐랄까요? 좀 터프하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사드렸을 때 그때 느꼈어요. 되게 좀 부드러운 이미지시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 책이 아무래도 출판용이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제가 말하는 톤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좀 다듬었고 또 대중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톤을 좀 내려놨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점잖게 쓴. 그나마 점잖게 쓴 거예요? 점잖게 쓴 거고. 세던데. 그래서 여기 내용은 책 앞서 전작과 신작 둘 다 작가님이 약간 좀 대화하는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작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책이 좀 쓰였어요. 그래서 읽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내용은 좀 뭐 편안한 내용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단 간단하게라도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제 1998년도부터 은행에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었고 올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은행 근무하면서도 이제 틈틈이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또 많은 이제 온라인 활동을 계속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명을 쓰지 못하고 이제 필명으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실명보다는 필명이 더 온라인에 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이제 뭐 DC나 뭐 이런 데서 좀 하다가 이제 이글루스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글루스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또 블로그를 또 활동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체계가 안 잡히더라고요. 글을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써야겠다, 책을 한번 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쓴 것이 이제 우리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이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쓰다 보니까 분량이 또 넘치더라고요. 단행본이 너무 두꺼우면 또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또 모아서 쓴 것이 이번 그 맨 얼굴이 독립운동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틈틈이 계속 집필을 지금 이 진명행이라는 이 이름도 필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명이 따로 있으시고, 그럼 뭐 굳이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류 교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필명 진명행 작가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광복절이었어요. 8월 15일 신작 맨 얼굴의 독립운동사. 이게 지난 광복절에 나온 겁니다. 부제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 이거 혹시 이 책 이미지 좀 크게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역사 독립운동 엑스파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광복절에는 정한기 박사님이 테러리스트 기구 맞습니다. 광복절에 냈잖아요. 저도 거기 그때 같이 참석했었죠. 저 그때 제가 작가님 처음 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파 진영의 역사 전문가들이
이 약간 좀 광복절을 타겟으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광복절에 내신 특별한 이유가 네. 있으세요? 원래는 7월 초순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디자인 작업이 좀 늦어지면서 네. 예, 이제 계속해서 늦춰지고 근데 쓰다 보면 또 이게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뭐 글자라든지 아 수필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뭘 보강한다든가 예. 데이터를. 예, 문구를 수정한다든가 하는 작업이 출판 인쇄 바로 직전까지 계속돼요.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트집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완벽한 책을 낼 수 있을까 네. 계속해서 쓰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예, 연기가 계속 돼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8월 휴가까지 겹쳐서 8월 초에 잡혔다가 이제 광복절로 이제 늦어지게 된 겁니다. 약간 우연적으로 이렇게 잡힌 예. 거네요. 예,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정은규 박사님은 일부러 작정하고 냈거든요. 예. 아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한기 박사님이 매년 8월 15일에 내가 내겠다라고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뜻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 실패하셨잖아요. 책이 아직 안 나오는데 작가님께서 이렇게 8월 15일에 딱 쳐주셔가지고. 네, 그게 그 약간 그 우리가 마케팅 차원에서 네. 주목을 이끌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뭐 이 책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네.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가지고 이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예, 책을 내고 네. 사람들이 보고 그런 마음에서 낸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니 지금 댓글에 저희 싸이월드님이라고 저희 이제 시청자분 계신데 잘못 들으셔가지고 아까 98년부터 은행원으로 생활하신 거죠? 예예. 그러니까 그걸 98년생이라고 잘못 들으셨어요. 저는 70년생입니다. 70년생. 아, 네. 자, 재밌는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 책을 펼쳐보면은, 일단 이미지 보여드렸나요, 혹시? 예, 이게 맨얼굴의 독립운동사입니다. 예. 자, 여기 부제도 이렇게 쫙 있고요. 네. 예, 자, 시작부터 굉장히 셉니다. 3.1운동부터 벗기고 들어가요. 이게 3.1운동부터. 그러니까 기존의 우파에서조차도 저기까지는 딱히 안 건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손을 대요. 네. 그런데 전작도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굳이 저기까지도?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이 좀 논란이 많은데 이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놀랐거든요. 자, 전작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이 책에서는 워낙 많은 영웅들의 이 메이크업, 이 분칠을 다 벗겨서 생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대상일까 사실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전작이 인물 중심이었다면 이번 신작은 인물을 비롯한 이 사건 중심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번 작품에 들어가는 이 사건들을 좀 선정을 하셨는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건 아니고 네. 1차적으로 쓴 그 조선 레지스탕스 두 얼굴은 네. 그동안 제가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썼던 글들을 이렇게 단권화를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에필로그식으로 이렇게 각 단락별로 인물별로 정리된 거를 예. 묶은 거다. 그래서 제가 진명행의 그 근현대사 관련 인물고라고 있어요. 인물고. 예, 그게 한 수십 편이 되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방응모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김구도 있고 이제 그런 글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 거고 사실 정리를 한다는 걸 옛날 썼던 글 그대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처음부터 쓴다는 생각으로. 아 그래요? 네. 그 작가분들이 이제 예전 썼던 걸 정리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참고했던 자료들을 이제 출판이니까 네. 서지 사항을 다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쓰는 그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제 기본 페이스 없이 이제 평소에 가졌던 의문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네. 우리가 그 3.1 운동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뭐 온 나라가 막 들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만은 우리가 초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 반일데이예요, 반일데이. 예, 그렇죠. 그런 그 무의미한 일들에 대한 그 근원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3.1 운동인 거예요. 아, 3.1 운동만 됐다 하면 갑자기 막 왜 성녀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TV에 쫙 깔리고 막 예. 근엄한 표정으로 막 이런 그 일들이 왜 있었는가 하는 좀 고민을 해보고 3.1 운동 관련해서 옛날에 뭐 잘못된 소스들이나 데이터들이 여전히 지금도 통솔로 네. 지금 인용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자들 다 그렇지만은 대개는 그 우리 그 박은식의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 예. 그 책을 많이 봐요. 음. 그 책을 제대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왜곡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거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지고 또 방송에서 계속 뿌려지고 하는 동안은 절대 각성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좀 다른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절반은 아마 3.1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네. 손병희, 유관순 이런 그렇죠. 사람들, 민족대표 33인.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건드려 가지고 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후손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 설민석 강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민사 소송으로 해갖고 벌금을 맞았고 또 이제 우리 그 신봉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교수 연구실까지 찾아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고 동아일보 연재를 그래서 중단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 정도로 그 정한기 박사님이 그래도 좀 무사히 계신 편이네요. 그분은 그래도 이게- 김구만 예. 한 놈만 빼서. 네 그렇습니다. 야, 그 전략적이셨구나, 그분이. 예. 근데 김구 관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동안 너무 신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뭐라고 하죠? 반동 현상이 좀 일어났긴 했어요. 아. 김구 청문회라든지 이런 책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 책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1권과 2권에서 1권에도 김구 파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주로 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예. 예, 이번에 그 맨허튼구리 독립운동사도 그 범죄 관련 그 문제를 상당히 많이 그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그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네.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럼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거론을 했었죠. 오히려 그 좌파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뭐 국가의 뭐 산업화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뭐 독재를 했기 때문에 그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은 또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고 그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그 개가 사람들은. 아니죠. 예. 네. 옛날에는 제가 온라인 활동할 때는 네. 그런 부분을 까는 재미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 예. 내로남불. 예. 지금은 말이 안 나와요. 지금은. 근데 작가님 이런 온라인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건데 예. 책도 그렇고 지금 인터뷰도 작가님 평상시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예.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에는 말투 어떠셨어요? 솔직히? 예, 진짜 많이 거칠죠. 셌어요? 예, 예. 이글루스에서는 좀 안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예. 네. 그래가지고 뭐 직장까지 전화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으로 전화할 수 있어요? 예. 오. 직장까지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개인 정보가 흘러갔는지 는 모르겠는데. 들켰구나. 예, 아마 IP를 추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옛날에 DC에는 댓글을 달면 IP가 옆에 표시가 맞아요. 되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조사해 보면은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한 편이죠. 지금은 퇴직했으니까 이렇게 네. 방송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조심했었어야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더 좀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자유로워졌죠 지금은. 네, 예. 그렇습니다. 눈치 볼 때도 없고. 네. 아, 네, 그렇군요. 전작 조선 레지스탕스의 두 얼굴 이 책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안중근 의사 얘기였어요. 예. 네. 예. 그 책에도 나오죠. 반드시 뒤에 의사라고 제가 붙여야 된다. 예, 뭐 그런데 이번 신작에서는 유관순이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때 왜 5만 원짜리 지폐에 왜 신사임당이 들어가느냐, 기왕 여성 티오로 넣을 거면은 유관순을 넣어야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네. 사실은 우리 국민 누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다 이제 영웅시하고 있는데 정작 명확하게 몰라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뭘 했는지를 배우고 나면은 그 정도는 다른 사람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돼버리고. 잘 보셨습니다. 예, 왜 이 사람만 특별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그 완전히 그 내용이 되게 자세히 나와요. 생각해 보면은 그 동안에 부자연스러운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열사, 이렇게만 여겼던 유관순에 대해서 저 이거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거든요. 책 얘기를 다 하면 안 되지만 그 얘기는 약간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적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의병 전쟁도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삽질해서 끝났지만 이 사람이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도 했고, 네.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네. 근데 유관순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다가 1945년 해방 이후에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발굴이 되고 영웅화가 되는 작업을 거친 거죠. 그리고 지금 천안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 아우레장터 있던데. 거의 뭐 천안이라가 아니라 무슨 유관순이 도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온통 가면 다 유관순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이게 유관순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려면은 좀 꽤나 잘 알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료도 없고, 사실 이 사람이 유년기라든지 성장 과정 짧은 기간이잖아요. 18세. 짧은 기간이고 사실 이화학당 좀 다니다가 3.1운동에 연루가 돼서 죽은 사람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밝혀줄 만한 자료도 없고, 뭐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증언을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 사람을 존경을 해야 된다 봤을 때는 어떤 뛰어난 업적이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업적이 있어야지.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렇죠. 그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인을 존경을 할 거면 그러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하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이 개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아니죠. 물론 3.1운동에 참여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앞장서 가지고 만세를 주도한 거, 그 사실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실대로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살을 붙여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아니, 첫 장부터 제가 놀랐던 게 잠깐만, 첫 페이지에서 이제 놀란 게. 우리 유관순 이미지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예요? 그냥 일본인들에게 이제 모진 고문에 이제 학대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나약하고 좀 이렇게 작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키가 170 가까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서 실체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정보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놀랐거든요. 굉장히 체구가 건장하고, 야, 그러면 몸 이렇게 저항하고 흔들면 꽤 저항이 됐겠다. 예, 그 당시 판결문에 보면은 경찰 멱살 잡고 쥐고 흔들었다. 맞지, 그 얘기 정도였는데 등발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 왜 운동하시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 선출들, 선수 출신들 그 한 170 되면 진짜 함부로 제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남성들도 좀 왜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남자들 수준이었다는 체격이. 그러니까요. 거의 비등한, 오늘날로 치면 또 한 진짜 175, 180 정도 되는 그런 체급일 텐데, 그런 와중에 옥사를 한 것도 아니었고 만기 출소. 이상하다 생각하면서도 사람들이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다. 아니 뭐 사실을 얘기해 보자는 건데 무슨 모독이고 폄훼고 그런 말들을 왜 해? 그러니까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는데 무슨 뭐라고 하지? 유관순 전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디 밤늦게 뭐
집 근처 야산을 넘어가는데 호랑이를 만났대요. 네. 유관순이. 예. 그래서 호랑이를 무섭게 노려봤대. 네. 유관순이. 그랬더니 호랑이가 놀라서 그 안광에 네. 겁을 먹고 도망갔다. 아니, 이런 신화를 만드네요. 신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상에. 아유 판타지를 쓰면 안 되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시작해서 무슨 유관순이 재판을 받다가 네. 재판장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졌다 뭐 이런 그래가지고 법정 모독형이 추가되고 7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살이 붙어요. 그런 것들이 요즘이 조금 덜한 편인데 네. 여전히 지금도 기본적인 포맷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잡혀가서 예. 1주년 후에 예. 1년 정도 후에 만세운동 1주년 기념 시위를 하다가 네. 옥속에서 만세 부르고 그 대가로 주도자들하고 함께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은 고문 후유증 때문에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기본 포맷이잖아요. 그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자꾸 이렇게 뭐가 붙죠. 예. 예. 그게 어떤 사료나 이런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유관순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예. 증언하지 않나요? 그죠? 예. 같이 감옥에 있던 그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특히 네. 박인덕, 박인덕. 예. 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처럼 이제까지 정설화돼가지고 유관순 하면 옥속에서 만세 부르다가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상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참 문제다. 네. 어떤 근거도 없잖아요. 예. 아니 그냥 뭐 있던 사람 영웅을 그냥 무너뜨리자, 영웅 해체하자 이게 아니라 영웅으로 하더라도 일단 일어났던 진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작가님께서는 요즘에는 그런 뭐 들러붙는 게 덜하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약간 반대하는 게 작가님도 책에 적어두신 거 요즘에는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AI로 유관순 열사가 이게 얼굴이 맞아서 부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다고 AI로 보정을 합니다. 이거 뭐 갸름하게 하고 뭐 웃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리의 영웅은 좀 못생기면 안 됩니까? 예? 그거 원래 그렇게 생긴 얼굴이 그 맞아서 부은 얼굴.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긴 누님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그게 유관순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모독 아닌가요, 진짜? 정말 그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네. 이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독립운동가를 존경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네.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관순 죽음에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피켓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기 표 해당하는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이거 보시면 유관순이 사체 인수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관련인들이 진술 차이. 어떻게 사체를 이 많은 사람들이 인수를 했는데 네. 말이 다 달라. 이게 다 다르네요, 정말. 말이 다 달라. 예를 들어 예. 사체 보존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석유 괴짝이 들어갔다고 하고 저거 진짜 웃기죠. 저 석유결장 야. 저 책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송판 관이 들어갔다고 하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문구에 왔다.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왔다. 예. 이렇게 말이 다 다르고 사체 형태도 어떤 사람은 토막 났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온전해.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광이 훼손됐어.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예. 예. 이런 식으로 말들이 다 다르고 예. 동행했던 사람 사체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누군 왔어. 아니야 누군 안 왔어. 이런 식으로 말들이 다 다른데 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말을 취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의 결론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이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 석유 괴짝 얘기가 이게는 실제로 이거를 증거로 갖고 있다라는 한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교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 사체가 담겨 있던 석유 괴짝이다. 이러면서 그거를 사진에 딱 걸어놨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 내용 이거 직접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이것까지만 얘기할까요? 그 뭐 석유 상자에 있는 그 로고가 1930년대 로고였다는 거를 제가 책에서 밝혔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20년에 사망한 사람이 그 사체를 담아왔던 그 상자가 1931년에 합병한 회사의 로고가 박혀 있고. 예. 야. 그거를 가지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막 그걸 막 방송해줘요. 그러니까요. 막 분노하라. 예. 그래서
참 정말 진짜 뭐 방송이 앞장서서 막 선동하는 거예요. 부인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했냐고. 아이, 나쁜 쪽발이 놈들 세상에 그 불쌍한 여자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감옥에서 사체를 정상적으로 인수를 받았으면 네. 그 희생자, 사망자의 유품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네.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사체 부검한 형태 네. 그리고 뭐 병이 걸렸으면 병에 대한 기록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줘야 되면 법이 그쵸.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의 교도 행정도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네. 예. 일제 시대 때. 예. 그러면 누군가는 그 기록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왜 죽었는지 다 알아야 돼요. 예. 그냥 사체만 줬다? 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걸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감옥에서 만세 부르다 죽었고 애국 운동을 하다 죽었어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들이라도 어떻게 잘 모시고 네. 사체를 잘 모셔서 매장을 하면서 최소한 어떤 흔적이라도 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네. 당장 못하더라도 나중이라도 가서 어떤 표식을 세워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비속도 없어요. 그 용산 한남동에 가보시면 그 묘지들이 엄청납니다. 네. 일제도 파악을 못할 정도로. 물론 거기에는 표식도 있는 묘지가 있고 표식이 없는 임자 없는 묘지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나중에 그 서울이 그 확장이 되면서 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살 데가 없으니까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임자 없는 묘지 있잖아요. 네. 거기다 토구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랬어요. 예. 아주 그냥 그러니까 빈민촌 비슷하게. 그랬겠죠. 이게 일제가 이제 묘지가 너무 포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이라든지 군사시설이라든지 해야 될 목적으로 그거를 망우리로 이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긴 게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네, 그렇죠. 망우리 공동묘지가 그때 생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 옮긴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랬겠죠. 예, 연고자들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장할 거니까 준비하십시오. 네. 뼈 같은 거 수습을 한다든가 준비하십시오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공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임자가 안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 합장을 했어요. 임자 없는 무용고 묘지를 또 합장을 해가지고 딴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거를 얼마나 얘기했냐면 바로 가족이 없으면 친지가 없으면 동료들한테도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네요. 오히려 그죠.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알려진 이런 사람이 인물이 참 그렇네요 정말. 그러니까 물론 그 유관순 물론 그 이 유관순 여사가 뭐 진짜 그 만들어진 신화처럼 호랑이를 눈으로 못 쫓아냈어도 상관없고, 예? 재판장에게 뭐 이제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항의를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빼도 충분히 기릴 만한 사람이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싫다라는 거죠. 왜 굳이 거짓말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네, 그렇죠. 예, 그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특별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대에서 같이 일제에 맞섰던 사람들 다 감사할 사람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부풀려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를 하는 거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도 없고 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이 사실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감옥에서 죽었으면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고. 그런데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예. 메이킹된 이미지에 우리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 저는 감옥에서 죽었는지조차도 물론 죽은 건 확실해요. 네. 제가 몇 번 사찰해봤지만 네. 일본의 그 사법 기록에 죽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면이 할 때 네. 사망자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죽은 건 확실하고 다만 어디서 죽었는지 는 알 수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그 수영자 기록 카드에 보면은 네. 맞아, 이 책에도 이 이미지가 예. 있죠. 예. 우리가 많이 그 보는 게 사망자 관련 네. 유관순이 그 수용자 카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만기 출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만기 출소라고 나와가지고 만기 출소했다고 여기 보면 가출옥에다가 이렇게 그서놓고 예. 가출옥이 아니라는 거죠. 가출옥은 아니고 만기에다가는 표시를 하고 대정 10년 1월 2일 날 만기 출소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언제 했는지도 네.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디로 갔는가? 사촌 오빠 유경석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오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유관순이 살아있을 때 미리 써둔 거다. 미리 써둔 거다. 네, 그럼 미리 그게 써둔 거다. 미리 써둔 거다라는 근거는 있나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없죠. 예, 주장이 하는데 근거가 없죠. 그렇죠. 예. 나중에 썼는지 현재 썼는지 알 수가 없고 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확신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서는 미리 써둔 거라는 얘기가 있고 하나는 간수가 착오로 나중에 표시한 거다. 착오다. 그럼 착오인 근거는 또 무슨 착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니까? 맞네요. 무슨 착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자 수준이 이거예요. 예. 결론을 정해놓고 막 나중에 무슨 말들을 만들어내요. 그렇네요. 예. 아,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좀 약간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유, 참 정말.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뭐 헤이그 밀사도 네. 도장이 그 위조가 됐을 때 예. 그 사람들이 그것도 이 도장이 좀 이상한데 하고 예. 얘기했더니 서울대 교수라는 분이 하는 말이 그거는 고종이 위임장을 백지 위임장을 써줘서 그럴 수 있대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또 위임장에 없고. 백지예요. 예. 아무것도 없어. 너네 마음대로 써. 예. 도장도 막 찍어.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파 진영의 이런 역사 전문가분들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나 많은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데 대체 나는 왜 그간 반대의 역사를 배웠나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영웅신화 해체라는 사회적인 큰 벽이 존재합니다만은 애초에 우리의 근현대사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역사를 공부하기에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한총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논쟁을 해보면 하나의 결론이 도달해요. 네. 바로 그 대한민국이 정통성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정통성이 없는 정부고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 귀태 논란이군요. 예. 반면에 북한은 만주 항일 빨치산들이 세운 굉장히 멋진 그런 그쪽에다가 더 정통성이 그러니까 자민통이라든지 그런 애들 나중에 감옥에서 이제 그 진술한 걸 보면은 하나같이 북한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 정통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는 얘기 보면은 독립운동 얘기를 그렇게 해요. 순국 선언하면 무조건 독립운동이에요. 그렇네요. 6.25 때 폭탄 들고 탱크를 향해 돌진하던 그런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맞아요. 무조건 독립운동가예요. 네.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이승만이나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해요. 안창호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테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네요. 무력 활동하신 분들만 무장투쟁만. 최고로 보고. 맞아요. 그럼 맨날 지금 그 민주당사 뒤에 가보세요. 무슨 김구 사진이 막 그려져 있고 막 그래요.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이 망령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하나의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요. 어쨌든 간에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어떻게 하나만으로 표출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활동 상황을 이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인정했다가는 어떻게 좀 이승만도 인정을 해야 되고.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꾸 역사를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거예요. 3.1운동도 보세요. 3.1운동, 4.19, 5.18, 촛불행동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하나의 기점을 찍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네. 나중에는 헌법 전문에다가 5.18도 넣겠다. 예. 60항쟁도 넣겠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소리를 하면 너 헌법 위반이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특별법 처벌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수 정권에서 동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참 이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런 작업을 같이 함으로써 해서 어떻게 보수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만약에 내가 국힘당 의원한테 가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오지 마십시오. 제가 이 책을 본 것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내쫓아야 돼요 그런 이게 사람들. 프레임에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기본적으로 자기가 우파의 이념을 제대로 가질 생각조차도 안 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민족주의라는 게 네. 처음에는 우파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은 좌파가 거의 그렇죠. 이 점용을 했고 네. 이런 독립운동이라든지 반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말려들면 결국은 매 총선할 때마다 한일은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렇네요. 국힘당은 뿌리가 친일 정당이야. 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하면 친일파를 중용한 사람. 네. 또 뭐야? 그 4.3 때 제주도민을 학살한 사람. 보도연맹 양민을 학살한 사람. 이런 식으로 딱지를 탁탁탁탁탁 붙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입도 뻥끗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거기에 반론이 되면 저 부역자 내란, 역사 내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단 그런데 말이에요. 또 말을 못해요. 예, 팩트를 예. 제시하면 될 거 가지고. 그런 법들도 이제 계속해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5.18 특별법 거기에다 역사왜곡 처벌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독립운동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런 사람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나오지 말한 법이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입을 싹 닫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무장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김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참 결국은 어떠한 목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왔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전에 또 저는 좀 고민했던 건데 과거 유럽 역사학계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을 그냥 기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주의로 이거 과거파가 있었고 아니다. 그 과거사는 현대의 역사가들이 이걸 해석을 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뭐 현재파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도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듯이 우리의 역사 교육은 이 과거냐 현재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거나 고민을 하지 않죠. 그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에치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예, 이 표현으로 편리하게 그냥 한 단어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사를 연구해 오신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에치카의 말을 무슨 금과 억조처럼 생각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막 땡겨 쓰고 막 이랬는데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예. 사실 정립하는 게 먼저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나중에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평가를 먼저 해놓고 사실을 갖다 끌어와서 거기다가 맞추는 그런 연역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왜곡이 도처에 일어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떤 인물을 영웅화하거나 사건을 어떤 뭐 신성화하거나 그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독재 정권이 역사를 앞세워서 자기 정권의 그 명분이나 정당성을 갖다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역사가 악용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사실을 갖다가 뭐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기에도 감동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네, 맞아요. 그 교육을 한다는 EBS에서 안중근 모친이 자막을 띄워주면서 저도 모르고 감동받았던 멘트거든요. 그거. 너는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막까지 장엄하게 띄어서 보내줍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수의를 보내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 그러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안중근이 죽기 전날 수의까지 어머니가 손수 제작해서 그 수의까지 갖다 줬다. 근데 그 수의는 그 형제들이 러시아에서 20원 주고 구한 그 수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적도 없고 수의도 가짜고. 그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무슨 보신각에서 그 타종 행사하면서 어떤 배우를 앞세워서 안중근 모친의 음성을 육성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는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게 업무에 대한 효도고 최근에 보수 정권 보수 정치인들도 사실 그런 프레임이나 그런 왜곡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거를 활용하고 있어요. 바보들 같이. 아휴.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일본에 그 안중근 팔아먹는 땡중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안중근 자서전 대림상가 거기 주시죠. 예. 그렇죠. 자서전에 그걸 썼는데 예. 그거를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번역 작가 거기다가 또 미혼을 쳐가지고 애초에 완전히 조미료를 쳐서 만들었는데 예. 번역 작가가 한 번 더 친 거예요. 그래요. 그걸 한 번 더 친 겁니다. 맙소사. 그래서 완전히 다른 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거를 EBS에서 방송을 하고 또 MBC 또 설민석 그런 사람들이 막 해서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최태성? 예. 그런 사람들. 예. 예. 맞아. 최태성. 예. 그 우리나라는 역시 그 유통마진의 국가인 것 같아요. 거쳐오면서 계속 조미료가 계속 들어가네요, 정말. 야,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있는데 이 조각이 어떤 거랑 물리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건 대충 여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갖고 가는군요. 그렇죠.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고 갖다 붙이고 좀 어떤 극화하고 드라마틱하게 윤색하고 그런 관행들이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학계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풀칠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 수주도 받아야 되고 어느 다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논리를 양산해주고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용역 발주 자체가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발주가 되더라고요. 또 이를 더 광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예. 야, 그럼 그 역사인가요? 그럼 문학인가요? 역사책이 아니라 문학책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많이 꾸며졌으면? 참. 그러니까 저 같은 무명들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무명 하는 아니세요. 네임 드신대요. 그러세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은 어떤 작은 파문의 하나뿐이지만 네. 누군가는 정말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네.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원래 단단한 유리일수록 한 군데 팍 깨지면 전체가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지금 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물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시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루가 될 수 있고 예.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긴 하죠. 저는. 이거를 좀 정치권에서 보수 정당 측에서 이거를 좀 좀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모신 거는 신작 맨얼굴의 독립운동사로 모시긴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전작 조선 레지스탕스 두 얼굴도 같이 많이 좀 알려지기를 원해요. 그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예, 벌써 표지부터가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작품 사이에 어떠한 연속성과 발전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물을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네. 일단 랜덤이죠, 랜덤. 네. 랜덤인데 특히 이제 김구하고 우리 임시정부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중점을 둡니다. 김구하고 임시정부가 한 일이 뭔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물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임시정부를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바로 3.1 운동이 일어났었고 어떤 그 전체로 하나를 보자면은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만한 하나의 어떤 틀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2달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관심은 급속히 식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헌법 전문에 실어야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의거였다면은 임시정부도 계속해서 성원해 줬어야죠. 돈도 대주고 으쌰으쌰 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금방 식어버렸어요. 돈도 물론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맛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돈이 좀 있을 때는 그거 갖고 딴짓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지분 싸움이나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나중에는 돈 한 거예요. 어디서 돈만 줬다 하면 거기 가서 뭐 공산정부든 미국이든 돈 줬다 하면 중국 정부든 돈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영혼을 팔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래가 자기들이 뭘 하고자 했었는지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국민당 밑에 들어가서 국민당이 시키는 거나 하고 또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또 팔로군이나 공산정부에 부역하고 결국은 그 사람도 뒤치다거리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용병 조직처럼 좀 움직였네요. 용병이죠. 일종의 용병. 예.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공산주의에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1928년까지는 공산주의가 어떻게 독립운동의 하나로서 간주가 된 거죠. 네. 독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우리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잡았다라는 네. 명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1928년 이후에는 코민테른이 한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존재한다라는 방침을 천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없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그 공산주의자들은 인정을 안 한 거고 너네는 중국 땅 밑에 있어. 그래서 중공당 밑에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고 중공당 밑에 일단 들어가 버린 이상은 거기서 조선 독립이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네요. 애초에 안 되는 거였네요. 예, 오, 분파주의죠, 분파주의. 예. 그래서 조선의 조자도 못 꺼냈어요. 어. 그래서 조선의 조자를 꺼냈다가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민생당 사건이 생겼어요. 민생당.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너네 분파주의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밥 먹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독립운동가로 지금도 어디 하나라도 포상해 주려고 길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무슨 홍범도 김원봉 뭐 이런 사람들 다 영웅 만들려고. 그렇죠. 지금 옛날에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서운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은 왜 못하냐는 그런 풍조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김원봉이라든지 네.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막 뭐 주세주기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미 서운이 된 사람도 있고요. 네. 차마 얘는 안 주겠다, 못 못 주겠다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시간의 문제다. 예, 계속 언젠가는 사람 될 겁니다. 방향성은 그쪽으로 계속 해주려고. 와. 항일만 들어갔다면 다 주는 거예요. 야. 공산주의자이든 마적이든 강도, 네. 떼강도, 무장강도.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강도 강간한 사람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요. 항일만 했다면. 네. 심지어는 또 우리나라의 건국을 반대하고 북조선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추서를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그걸 저쪽에서 해야지. 와, 참 그렇네요 정말. 너무 이게 독립운동가 수를 양적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네. 독립운동가가 많을수록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를 알리고 싶으니까 의도적으로 매일 발굴하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스치기만 해도 독립운동가라고 서운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다. 네. 18,000명인가? 제가 숫자 약해갖고 기억을 못하겠지만 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으니까. 계속 늘어나겠군요. 예. 예. 아이고 참 북조선식 영웅 조작이다. 예, 그러네요 정말. 제가 잠깐만 좌파 역할 한 번만 할게요. 네, 좌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을 가진다 해도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폄훼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어두운 과거를 미화하는 건 친일 매국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여기에 진명양 작가님 버전의 반박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밝혔지만 이런 프레임이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우파 쪽 관련해서 글도 많이 쓰고 하지만 우파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이승만 이후부터 박정희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 세대들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실에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액자가 쫙 걸려 있었습니다. 교실에. 교실 내에요? 예, 뭐 유관순, 이준, 뭐 이봉창 예. 쫙 초성화처럼 무슨 제사 지낸 것처럼 예. 쫙 걸려 있고요. 교실문 밖을 딱 나가면은 교실 벽에 뭐 김좌진 장군의 그 청산리 대첩 그 뭐라고 하죠? 그런 사파 같은 벽화, 예. 벽화가 막 그려져 있고 성웅 이순신 장군 해전도 같은 게 이런 게 막 교실 벽이든 저기 학교 외벽이든 그런 게 막
막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 그리고 학교 동상에 뭐 세종대왕, 예. 이순신 장군, 뭐 당군상도 좀 있긴 있었고. 저 때는 이승복 있었어요. 이승복, 예, 이승복은 괜찮아요. 아니 근데 그런 그 민족주의 의식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체제 수호 전략으로 네. 채택을 해가지고 예. 그것을 갖고 왔는데 네. 80년대 좌파들이 그거를 부분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원래 좌파에는 민족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종교배를 시켜가지고 예. NLPDR을 만들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단히 성장을 해서 네. 정교조도 만들고 민노총도 만들고 그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정권을 잡아서 주류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무기를 뺏겨서 네. 오히려 우리가 위협당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역사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적인 반일이라든지 뭐만 했다 하면 반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반일 운동가들 이렇게 많고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그렇게 온 국민이 나서서 할 정도로 우리는 나라 전체가 이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일제 차량에 테러를 가해도 잘했다고 하지 말린 사람이 없어요. 아, 그러게요. 그 왜 문재인 시절에 그 노제편 할 때 그 왜 도요토 뭐 일본 차 뭐 닛산 뭐 이런 차에다가 실제로 테러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광기를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것이 예. 우리 목을 겨누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좀 이거를 좀 제대로 돌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40대, 50대, 60대 관련된 분들은 이런 분들 설득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10대, 20대, 30대 우리 친구들을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역사를 네. 알게 하게. 물론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 진실은 아닙니다. 이건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글자나 방송에서 들리는 어떤 역사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진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지금이라도 모든 정보라든지 지식을 갖다가 의심하고 또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이 이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았으면 하는 가장 바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그렇죠. 예, 알려주는 대로 무조건 믿지 말고 예. 하긴 모든 정부는 자기 정부의 방향성대로 좀 이렇게 예, 이 국정을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이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대하는 이 시각이 다르진 않을 거라고요 분명히. 아. 그래서 제가 PD님께 그 역사 교육 바람직한 역사 교육이 어떤 교육이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네. 바로 그겁니다. 10대, 20대, 30대들은 그래요. 좀 자유분방해요 사고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법적 회의라고 하잖아요. 네. 진리에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문답법. 네. 그죠? 고대 현인들은 그런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진실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일 수가 있고. 그래서 역사책에 있는 것은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역사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무엇이 역사인가를 궁금해하고 자기가 그거를 접근할 수 있게끔 어느 방법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사책에는 사실 위주로 써야 돼요. 특정인이나 특정 사건 위주로 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를 경험을 했고 네.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일제 시대에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시각으로 보면은 부역자인 다 거예요. 부역한 거죠. 그렇죠. 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 문과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자기 성취를 이룩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나라의 경사였고 또 온 마을에 네. 가족이 경사였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범학교에 합격하기만 해도 대단한 경사였었어요. 네. 사범학교 선생님 한 명 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다 친일 부역자라고 간주하잖아요. 예. 그래놓고는 무슨 차별을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친일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차별했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공부하지 말고 그냥 무지랭이로 살았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화적대로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영웅이 되니까 그거 보면은 그게 또 답이었던 것 같긴 하네요. 예, 참 현재의 어이가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어떤 살아야 될 가치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가치관은 또 틀려요. 네. 근데 지금의 가치관으로 그때 당시를 보면 안 된다는 그게 거죠.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역사를 그 도덕적으로 재단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청문회에 불려와가지고 김구희의 국적이 어디냐 추도고나 치도곤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단소를 하면 저 인간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도 계속 수동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이에요. 지금은 위안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못해요? 이런 식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맞네요. 뭐가 캥키는 거 있으세요? 아니 위안부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아휴, 참, 그렇네요.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 확실히 역사를 잊은 진영은 미래가 없긴 하네요. 그래도 좌파 진영은 역사에 대해서 물론 많이 좀 윤색을 하고 좀 분칠을 하지만 관심은 계속 가져왔고 오히려 보수 진영이 역사에 관심을 진짜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한심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네요. 좀 우습게 맞아서 그렇지. 야, 그리고 아까 그 도장 이미지도 하나 준비해 오셨었잖아요. 그거를 좀 흐름이 좀 끊기긴 한데. 어차피 지금 마무리 단계여가지고요. 예, 그거를 그래도 좀 전달을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뒤집어서 이거 저희가 준비했어요. 안 보이는데 이거는 예. 화면이 그 고종의 어세에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죠. 이 고종을 잘못 평가하는 하나의 단서가 돼버립니다. 이 어세들이. 왜냐하면 고종의 어세가 찍힌 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종이 나중에 사후에 무슨 애국 운동을 한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애국 운동하면 뭐예요? 그러니까요. 망하기 전에 좀 잘했어야지. 네. 망하고 난 뒤에. 그래서 지금 고종이 그 어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제가 은행원을 오래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장을 보면 이상 유물을 그렇겠다. 빨리 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이제 체득한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아니 이미지 약간 줄여주세요. 예, 그 아래 하단바 때문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 도장이 위에 걸 세 개를 보시면은 이 지금 보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국세라고 있어요. 국세. 네. 공식적인 국가 문서에 찍던 국세가 9조인가 10조인가 돼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고종이 개인 소장하고 있던 어세가 문제예요. 비장용이라고 해서 몰래 가지고 다녔던 어세예요. 그 크기가 좀 작아요. 5.5cm인가 밖에 안 돼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네요. 예, 그게 아마 고종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3번인가 4번인가 변경을 했어요. 어세를. 근데 문제는 모양과 상관없이 진본과 위조본이 차이가 커요. 이게 진본이 요 위에 3개예요. 위에 3개가 진본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거를 보시면 위조본이에요. 이게 좀 더 각졌네요. 예.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그냥 보기에도 조금 다른 각이 졌다는 느낌이 좀 들고 위에 거는 보시면은 판각으로 돼 있어서 모양이 정확합니다. 네. 딱딱 갇혀 있어요. 각이져 있어요. 예. 근데 밑에 거를 보면은 뭔가 좀 조악하네요. 투박하면서 위에 한 번 더 칠한 듯한 흔적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것들이 보이면 이 지금 이 두 개가
칼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헤이그 밀사들이 소재한 그 아 이게 그거구나. 예. 예. 그 하나는 러시아 황제에게 직접 제출한 친서의 위임장입니다. 맨 오른쪽 하단에. 예. 이 친서에는 이 세 사람이 헤이그 밀사로 갈 거니까 러시아에서 인정해 주십시오 네. 하고 고종이 자기가 친서로 이제 러시아 황제에게 바친 거고요. 네. 이 밑에 거는 옆에 거는 헤이그 특사 위임장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만국 평화회담장에 실제로 들고 간 그 위임장에 찍힌 어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게 제일 투박해요. 뭐 이건 진짜 심각하게 조각한데요. 예, 누가 봐도 이건 위조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붓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왕의 도장이라고 볼 수 없을 퀄리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차이 나고요. 네. 그러면 헤이그 특사 위임장에 찍힌 이 어세는 가짜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짜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서울대 이태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백지 위임장서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아무런 학문적 근거가 없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이거는 제가 러시아 그 공문서 국립공문서 보관청에다가 예. 문서를 사본을 요청을 했어요. 이메일로.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한테 요청하니까는 안 줄래 그래요? 몇 달이 걸렸는데 거기는 2달 만에 해주더라고요. 오히려 러시아가 빨라요? 네, 공무원들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결국 못 받았어요. 네. 지금 이거를 실제로 받아서 보니까 얘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네요.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지만 여기 네모를 보시면은 보세요. 피디님 보십시오. 네. 요 네모하고 요 네모하고 요 네모하고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 나나요? 아 이게 끊겨 있는 것과 그냥 통으로 돼 있는 네모가 그렇죠. 예, 이어져 여기 있네요. 보면 이게 터져 있어요. 예. 여기가 터져 있고 요거는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어요. 예. 이런 도장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이게 가짜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러 번 덧칠한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여기 보면 끊겨 있잖아요. 예. 그쵸. 도장으로 찍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나올 거죠. 수가 없죠. 예. 예. 여기 진본을 보세요. 진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진본은. 그렇죠. 헐버트가 소지한 위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꾸불꾸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이제 고종이 어세를 위조를 해가지고 네. 자기 뜻인 양 이렇게 그러니까 가짜 위임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횡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그냥 들고 가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네. 결국은 이제 작가님이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도 이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어했던 얘기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보기 전까지는 이게 다 모든 사실 우리 역사라는 게 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고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창 시절에야 뭐 가르쳐 주는 대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졸업을 한 후에는 적어도 대학생부터는 자기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예, 생각을 해서 역사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업용 역사에 대해서 다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다시 자라서 이제 성장하고 또 부모가 되면은 자기 자식이 그런 걸 계속 배우는 거를 막아야 되니까 야 우리 이제 좀 변할 필요 있다 이런 움직임이 또 생길 거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오늘도 예, 또 진실을 향한 또 이렇게 탐구를 또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요. 네,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네. 저도 재밌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신 지명행 작가님께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이슈 추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록수님께서 역사 다큐멘터리 시청하는 듯 참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